안녕하세요. 올로바드 NFL 김민준. 이재경입니다. 네, 벌써 이제 4주차가 끝이 났습니다. 정규 시즌의 한 4분의 1 정도가 벌써 지나갔는데, 참, 이게 한 주 한 주가 가다 보면, 이렇게 정규 시즌 흐르는 시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넉 달인데, 금방 한 달 한 달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간 참 빠릅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4주차까지는 32개 팀이 매주 매주 경기를 치렀지만 이제 5주차부터는 바이위크를 이제 맞는 팀들이 이제 로테이션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좀 초반부가 좀 지나갔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저희도 이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그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터스데이 나잇 풋볼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34대 2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이제는 디트로이트가 그린베이의 천적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음, 라이언스가 뭐 원정 경기에서 뭐 거의 압도적인 좀 체급차를 보여주면서 패커스전 벌써 4연승 행진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4연승이라는 기록 자체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사실 이 브렛 파브 시대의 9승 26패 그리고 에런 로저스 시대의 8승 18패로 사실은 크게 눌려왔었던 이제 라이언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로저스가 떠났고 조던 러브라는 이제 패커스가 새로운 쿼터백을 맞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 기선제압을 하는 게 라이언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날 좀 이 재밌었던 부분이 이 라이언스가 블리츠를 단 한 번도 안 갖고 갔는데 디라이디 이제 상대 오라인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이제 에이단 허친슨 선수가 이제 한 개 반의 색 그리고 이제 세 개 쿼터백 히트를 기록을 했고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색이 5개, 쿼터백 히트가 11개. 조던 러브 선수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경기를 할 만한 그런 이 압박을 라이언스의 수비진이 또 보여줬습니다. 음. 그러니까 가장 좀 수비 입장에서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해야겠죠. 음, 그러니까 네명의 디펜시브 라인맨만으로 상대 쿼터백을 완벽하게 압박하는 데 성공을 하고 이제 블리츠를 하는데 이제 추가적인 수비수를 투입하지 않다 보니까 2선, 3선에도 충분한 수비 숫자를 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설령 이게 패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또 인터셉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음, 이날 이제 라이언스는 또 두 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뭐 결과적으로 뭐 그린베이를 20점으로 묶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 이날 이제 그 라이언스의 오펜스 쪽에서 이 돌아온 데이비 몽고메리가 또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어, 몽고메리 선수가 이제 그 베어스에서 뛰던 4년 동안 패커스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승리를 해본 적이 음,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라이언스로 이적을 한 이후에 이날 121 러싱 야드에 3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패커스를 깨부수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쾌거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인터뷰를 이제 살펴보면 뭐 자신이 뭐 다 한 게 아니라 어쨌든 팀 동료들과 함께 한 거다. 이렇게 또 겸손한 인터뷰와 함께 굉장히 또 재밌는 코멘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네. 자신의 이제 아들에게 아빠가 드디어 패커스를 이겨봤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음, 이런 좀 재미있는 이제 멘트를 남겼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제 부상으로 결장을 했었던 몽고메리였기 때문에 이날 돌아왔지만 얼마나 뭐 온전한 컨디션으로 나설까 약간의 이제 걱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정말 한 주를 부상으로 빠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32번의 러싱 시도와 2번의 패스 캐치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혹사를 당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볼 터치 횟수를 기록하면서 이날 뭐 공격에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해줬습니다. 음. 이게 이제 그 이글스로 떠나보낸 디안드레 스위프트가 또 이제 이글스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게 조금 이제 배가 아플 수는 있는 부분인데 그나마 이제 몽고메리가 와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쌤쌤이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음. 하고, 팀이랑 조금 더 잘 맞는 선수가 지금의 이제 데이빗 몽고메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음, 스위프트도 어떤 개인의 능력이 떨어졌다기보다 어떤 라이언스의 팀 또 오펜스의 어떤 철학과는 조금 맞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이글스로 가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라이언스가 지금 이제 지구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음, 참 격세지감이죠. 우승 16패를 이제 기록할 때가 정말 먼 과거 같지 않은데 음, 벌써 이제 지구 선두를 달리는 그런 날이 왔고 9주차에 바이위크를 갖게 되는데 그 전까지 만나는 상대팀이 펜서스, 버커니어스, 그리고 레이븐스, 레이더스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사실 뭐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글쎄요, 라이언스가 정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라이언스가 정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이 격세지감이다 뭐 이렇게 또 음. 얘기를 해야겠죠. 저희도 이런 거 이제 조금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승부 예측에서 뭐 라이언스를 뽑는 일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뭐 사실 이날도 라이언스의 승리를 보면서 뭐 그렇게 놀랍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라이언스가 많이 성장했고, 이제는 좀 뭐 대권을 노리는 팀까지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플레이오프권을 충분히 뭐 노릴 수 있고 어느 정도 뭐 자리를 약간 확보해 가고 있는 그런 준수한 강팀으로 좀 올라서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음, 이 바이위크가 딱 시즌의 절반인 이 8경기를 치르고 한 주 쉴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뭐 운 좋은 스케줄이라고 봐야겠어요. 네, 이것도 이제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쉬거나 너무 늦게 쉬는 게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라이언스가 이제 그런 도움까지도 좀 받아가면서 이번 시즌 좀 좋은 활약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패커스는 이제 이날 경기 초반부터 좀 끌려가면서 에런 존스 선수가 러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 자체가 좀 여의치 않았다.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캐리 자체가 5번밖에 없었어요. 뭐 음, 18야드밖에 전제를 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애초에 러싱 자체가 팀 전체로 봤을 때도 12번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패스가 어떻게 보면 좀 강제되는 뭐 그런 경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뭐 사실 조던 러브 혼자서 이제 이 팀을 캐리를 할 수 있는 쿼터백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기 초반에 큰 리드를 허용했다는 점은 패커스에게는 좀 많이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음. 그리고 이제 공격진이 얼마나 좀 경기 초반에 풀리지를 않았냐면 상대 페널티가 아니라 이제 오펜스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첫 번째 퍼스트 다운을 만들어낸 것이 2쿼터 종료 12초 전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지금 게임이 잘 풀리질 않았는지를 좀 보여주는 뭐 자료인 것 같고 전반 전체 팀 전진 야드가 32야드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뭐 거의 절망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 벌써 홈팬들의 야유가 나오는 뭐 장면들도 이제 중계 중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 패커스가 이렇게 전국 중계에서 좀 망신을 당하나 싶었는데 사실 후반에는 그래도 좀 추격을 하면서 음, 10점 차까지 이제 따라갔고 뭐 상대에게 이제 4쿼터 한 8분여를 남기고 다시 레드존 이제 공격 기회를 내주기는 했지만 포스 다운까지 잘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음, 그냥 무난하게 여기서 필드골을 내주고 투 포지션 이내로 좀 경기를 유지를 하면 물론 8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한번 음, 기적을 그래도 한번 꿈꿀 수 있는 정도의 확률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음. 여기서 좀 스스로의 어떤 뭐 내부의 적이 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 퀘이 워커가 좀 팀의 발목을 잡는 좀 약간 바보 같은 플레이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페널티가 사실은 그 정말 이게 능지 이슈인데 사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퍼스트 스타트 반칙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반칙이 있는가 하면 투메니 맨 온 더 필드라던가 홀딩이라던가 이런 반칙들은 사실은 이제 신경만 충분히 쓰고 있다면 안 할 수 있는 반칙이거든요. 근데 이 워커가 범했던 반칙도 그중 하나인데 이게 이제 그 필드골이나 그 PAT를 찰 때 점프를 해서 넘어가는 게 사실 금지돼 있잖아요. 음, 이거는 누구나 아는 부분인데 굳이 이런 반칙을 한다는 건 저는 좀 글쎄요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에게 컨택을 하다가 이제 뭐 반칙을 범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게 약간 이제 뭐 주관적인 요소, 이제 미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뭐 터치만 되면 무조건 페널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몸싸움이냐 반칙이냐의 경계선이 조금 불분명한 반칙들이라던가 뭐 말씀해주신 펄스타트도 이제 명확한 이제 출발 타이밍이 있지만 그거를 이제 더 잘하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놓친다거나 좀 미스를 한다거나 이러는 건데 이 점프 페널티 같은 경우는 사실 하는 순간 이건 100%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견의 여지가 없는 좀 페널티를 그렇죠. 범했다라고 음,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 퍼스트다운 갱신이 됐고 라이언스가 다시 이제 공격팀을 불러들여서 이제 플레이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음, 데이빗 몽고메리의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원래 투 포지션 이내로 막아야 될 상황이 쓰리 포지션으로 벌어졌고 이제 패커스가 더 이상 추격할 힘을 좀 잃고 말았죠. 그래서 사실 이 퀘이 워커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라이언스와의 경기에서 또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는 라이언스의 선수가 아니라 메디컬 스태프를 밀면서 좀 다소 황당한 퇴장을 당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사실 뭔가 경기력 자체가 이제 아주 떨어지는 선수도 아니고 사실 1라운드 픽 이제니까 굉장히 유망주인데 이렇게 좀 종종 이해가 되지 않는 좀 사고를 친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고 한 번 센 바가지가 또 새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음, 그러니까 좀 글쎄요, 뭐 이제 비난이나 이런 걸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상위 라운더 선수로서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이걸 음,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패커스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좀 악재가 생기고 말았는데 이 아, 레프트 태클 데이비 박티아리가 이제 무릎 부상으로 IR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21년에 한 경기 출전, 지난 음, 시즌도 이제 11경기밖에 나서질 못했던 박티아리인데 그나마 이제 이번 시즌 개막전에는 정상 출전을 했거든요. 근데 음, 이제 2주차부터 이미 이넥티브 명단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고 팀에서도 이 회복 기간이 꽤나 걸리겠다라는 이제 음, 판단 하에 아마 IR 리스트에 올라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맷 라플러 감독도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 시점에서는 박티아리의 복귀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추측키로는 아마도 복귀에 좀 상당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음, 감독의 인터뷰나 박태환의 최근 부상 이력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럴 것 같고 이미 지금 32세의 베테랑의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설령 이제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이제 박태는 사실 퍼스트 팀 올프로에 선정될 수 있는 리그를 대표하는 레프트 태클이잖아요. 근데 그 시절의 폼을 찾기는 좀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 박티아리 보면서 아부디아비라는 이제 전설의 흑지단이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음, 그렇게 부상을 많이 당하는데 필드 위에 올라오면 또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줬던 그런 이제 그 고대 유물 같은 선수가 하나 있는데 진짜 저는 딱 박티아리가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하기만 하면 리그 최고의 레프트 태클 중 하나인데 건강하지가 못해서 음, 필드 위에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 뭐 어쨌든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이제 예전의 퍼포먼스를 또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서도 돌아오면 또 썩어도 준치라고 자신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그 계륵이죠. 음, 예. 사실 이제 건강만 하면 이라는 이제 전제가 붙는 것 자체가 이 선수가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내보내기에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 좀 겁이 나고 그렇다고 이 선수를 계속 쓰기에는 계산이 안 서고 이런 이제 고민들이 패커스로서도 좀 있지 않을까. 음, 결국은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선수도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체를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번 시즌 첫 인터내셔널 시리즈였죠. 음, 런던에서 열렸던 애틀랜타와 잭슨빌의 경기였는데 잭슨빌이 23대 7로 이겼어요. 그래서 음, 런던에 더 익숙한 팀인 이 잭슨빌이 그래도 이제 애틀랜타를 꺾고 2연패에서 탈출했다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3주차부터 그 K픽스라는 뭐 음, 일종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저희가 주도한 건 아니고 음, 그 NFL 한국어 컨텐츠를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만들고 계신 잡학사전님, 그다음에 컵돌이님, 에디님 이렇게 세 분이서 이제 먼저 그 모든 경기에 이제 승부 예측을 하는 이제 그런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셨는데 또 저희한테 이렇게 좀 참여 의사를 또 물어봐 주셔서 저희도 또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차부터 이제 저희의 예상도 이제 함께 좀 공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 사실 저 혼자 좀 펠컨스를 찍었다가 좀 망신을 당했던 그런 경기여서 음, 그 생각도 나고 뭐 저희도 또 이런 참여를 하고 있다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좀 네. 언급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그 말씀해주신 케이픽스죠 하면서도 저는 저희 첫 회 때 그 이진만 그 대표님과 음, 저희 개인적인 그 승패 예측을 한 시즌 음, 동안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저 그때 생각도 좀 많이 나고 음, 좀 아, 개인적으로는 좀 추억 돋는 뭐 그런 이제 승패 음, 예측인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그 매주 저희가 찍은 거 결과를 보게 되잖아요. 네. 역시 나는 푸달못이구나 이런 생각 음.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3주차 때는 아마 공동 최하위를 기록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 그래도 4주차 때는 조금씩 그래도 승률이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연내 뭐한 주에 좀 모든 경기를 맞춰보는 뭔가 그런 거를 목표로 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날 이제 두 팀의 승부는 결국 이제 쿼터백의 역량에서 좀 갈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제 결과론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가 한 70% 중반대 이제 패스 성공률에 이제 턴오버가 없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이제 경기를 끌어간 데 비해서 사실 이 펠컨스의 데스몬드 리더는 이 비잔 로빈슨이라는 이제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픽식스를 포함한 이 백투백 인터셉션. 그러니까 이게 음, 백투백 홈런은 좋은 건데 이 백투백 인터셉션은 뭐 쿼터백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거죠. 그렇- 거기에 이제 경기 막판 스트립색 펌블까지 범하면서 세 개의 턴오버를 혼자 좀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커리어 첫 이제 인터내셔널 경기였는데 좀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음. 뭐 사실은 그 리더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경기력 뭐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어 이게 팀 내에서 이제 그 선수들과 좀 불화가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게 좀 좋지 않은 커리어의 출발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날 뭐 패스에 좀 부정확도도 있었고 그 패스를 던질 대상을 고르는 것 자체가 조금 이렇게 의사결정이 뭐 깨끗해 보이진 않는다. 뭔가 음,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뭐 동료들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경기 중에 이제 데스몬드 리더가 서드 다운을 실패를 하고 이제 스페셜 팀과 이제 교체가 돼서 돌아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동료들과 이제 서로 뭐 경기가 잘 풀리고 있진 않지만 좀 음, 격려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뭐 하이파이브를 좀 하면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리시버 맥 콜린스가 이제 하이파이브를 거절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좀 뭐 리더에게 약간 소리를 지르는 그런 약간 좀 음, 급발진을 하는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홀린스와 리더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이게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리더가 좀 선수단 자체 내에서 좀 존중을 받고 있지 못한 건 아닐까? 신뢰를 좀 잃어버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선수단의 불신도 불신인데 보여주는 경기력 자체가 감독으로서도
아, 얘를 믿고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법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서 스미스 감독의 어떤 인내심이 어디까지 갈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장 지금 교체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뭐 그것이 이번 시즌 내내 간다는 또 보장은 없다고 봐야겠죠. 네, 음, 그리고 사실 이 맥콜린스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인터뷰 때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뭐 진짜 화를 낸 거냐, 왜 화를 냈냐, 뭐 이런 질문이 들어갔는데 자신이 이제 어떤 감정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음. 리더를 향한 것은 아니었다고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혹시 팬분들이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거의 99% 확률은 거짓말입니다, 이거. 왜냐면 이 급발진하는 타이밍이라는 게 아, 그렇죠. 리더가 자신에게 이제 손을 좀 뻗어왔을 때 갑자기 그거에 맞게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저는 사실 좀 폴린스의 해명을 믿기는 좀 어려웠다. 예, 그렇게 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있더라도 이게 팀 내에서만 이제 공유가 되고 외부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언론 플레이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음, 존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리고 이제 잭슨빌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이날 이제 친정팀을 상대한 켈빈 리들리가 뭐 경기 전 사이드 리포팅이나 뭐 이런 데서 좀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사실 지난주에는 이제 드랍을 좀 여러 차례 하면서 비판을 받았었던 켈빈 리들리였는데 이날은 그래도 선취점이 되는 30야드 리시빙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면서 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리바운딩의 모습을 보여줬고 수비에서는 역시 조시 앨런이 이제 혼자서 3개의 색을 기록을 하면서 리더에게 좀 강력한 압박을 넣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앨런이 이제 올 시즌 끝나고 FA가 되잖아요. 음, 일단은 뭐 대형 계약을 위한 쇼케이스 시즌이 되고 있는데 또 이 인터내셔널 게임이라는 게 어쨌든 이 많은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음, 없는 그런 경기잖아요. 그런 경기에서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몸값을 올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구영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제 뭐 팀 공격이 워낙 좀 침체가 됐었기 때문에 뭐 킥을 보여줄 기회가 뭐 거의 없었습니다. 이날 엑스트라 포인트 한 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시킨 게 이날 기록의 전부였어요. 음. 그래서 뭐 필드골 기회 자체가 아예 없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음, 이날 사실 약간 이제 경기 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토이 스토리 펀데이 풋볼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중계가 됐었거든요. 음, 이거는 제가 좀 영상 댓글에 한번 뭐 링크를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혁신적인 중계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음, 저도 기사를 찾아본 내용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음, 어떤 최신의 트래킹 기술을 이제 활용을 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토이스토리 애니메이션은 뭐 모든 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니까 경기를 결국 토이스토리 애니메이션 입혀서 그냥 모션을 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선수들 모든 움직임을 다 따라가는 건데 이게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냥 리플레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벌어진 경기 상황을 그렇게 이제 애니메이션화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를 라이브로 따라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뭐 방송에 좀 개인적으로 종사하고 있지만 약간 좀 뭐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그런 중계였고 몇 년 전에 이제 니켈로디언 그 만화 중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그것과 좀 비교를 해보면 음, 니켈로디언은 일단 그 실사 선수들 그 중계 화면이 그대로 움직이면서 그 사이사이 요소에 그냥 AR 그래픽을 이제 입혔다. 약간 뭐 그런 요소라고 본다면 이거는 선수들 자체도 다 그 애니메이션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맞아요. 요소가 그러니까 음, 실사의 요소가 전혀 배제된 음, 그런 정말 새로운 뭐 시도였다고 생각이 들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공이 이제 그 센터 앞에 이제 놓여지잖아요. 이제 음, 스냅을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인형 뽑기 기계가 이렇게 와서 공을 내려다 주고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10야드 그 마커가 그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 스프링으로 늘어나는 그 강아지 인형 네. 그 강아지 인형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10야드를 딱
이렇게 마커를 해주고 막 이런 어떤 굉장히 재미있는 뭐 상상력까지 좀 더해져서 정말 멋지고 혁신적인 중계가 된 게 아닌가 싶고 이날 네, 이제 중계진도 어디 이제 스튜디오에서 그 영화 배우들처럼 막 이런 각종 트래킹 장비가 이제 뭐 집약되어 있는 뭐 수트 같은 걸 입고 이제 어떤 그래픽화된 인물로서 또 중계를 하고 이제 그게 또 카메라에 잡히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이 음, NFL 중계에 얼마나 많은 자본과 신기술이 투여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었던 그런 또 멋진 중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터치다운 하면 막 옷이 나와가지고 이제 춤추고 막 이런 음, 분위기 나는데 이게 어 사실은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대로 니켈로디언 같은 경우에는 터치다운 하면 뭐 엔드존에서 막 슬라임 나와가지고 막 음, 요 정도가 끝이었잖아요. 사실은 음,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넣어놓긴 했지만 어른의 풋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이긴 음, 했었는데 지금 이 토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게 그 그래픽화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접근하기에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은 좀 더 부담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인 것 같아서 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 어린아이들에게 소위 말하는 이제 입덕을 시키기에 좋은 그런 컨텐츠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어쨌든 방송쟁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기술이 정말 미쳤다라는 생각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어, 이런 부분을 뭐 야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도 좀 접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야구도 야구, 뭐 축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린 친구들에게 조금 더 이제 그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든 토이스토리라는 IP를 가진 이제 디즈니와 또 콜라보레이션이 잘 돼서 또 이런 이제 재밌는 뭐 중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음, 토이스토리 말고 이제 다른 IP를 또 활용한 어, 중계도 한번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인터내셔널 게임이었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볼까요? 음, 마이애미 돌핀스와 버팔로 빌스의 또 AFC 동부지구 라이벌 맞대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이제 빌스가 48대 2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4주차에 가장 많은 기대를 모았던 경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경기가 AFC 동부지구의 이제 패권을 좀 결정하는 뭐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이 경기의 승자가 어떤 팀이 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올 시즌 마이애미 돌핀스가 보여줬던 화력 자체가 굉장히 화끈했고 버팔로 빌스가 출발이 썩 좋지만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예년만 못한 느낌을 주고 있는 빌스 그리고 누구보다 뜨거운 마이애미 과연 누가 이길까 이런 이제 그 예측들이 굉장히 좀 다양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빌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아직은 우리가 패권을 쥐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음. 사실 조시 앨런 데뷔 이후에 제가 이제 앨런이 모든 마이애미전을 뛰었는지 사실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음, 앨런이 데뷔한 시즌 이후에 플레이오프 포함 이제 9승 2패로 돌핀스에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날도 마이애미의 강력한 화력을 맞아서 앨런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승리를 추가를 했고 사실 이 초반에 정말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점수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버팔로는 계속해서 점수를 쌓아갔던 반면에 마이애미는 이제 20점에서 정체가 되면서 좀 음,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날 이제 빌스의 성공으로 경기가 시작했는데 양 팀 합쳐서 첫 5번의 드라이브가 모두 터치다운이 나왔어요. 음, 이거는 글쎄요, 뭐 이런 역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될 정도로 뭐 굉장히 뭐 엽기적인 좀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쿼터 5분여가 지난 시점에 벌써 21대 14가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스코어로 끝나는 경기도 굉장히 많은 걸 감안하면 정말 많은 점수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터치다운 한 방씩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제 먼저 뭐 터치다운 행진에서 이탈을 했던 마이애미가 이제 그 후로는 좀 동력을 잃고 말았던 경기였습니다. 음. 이게 약간 그 말해주셨던 시점까지만 보면 패트릭 마홈스랑 그 제러드 고프가 음, 붙었던 그 칩스와 램스의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나는 음.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양 팀 합쳐서 100점 넘을 기세였는데, 음. 예,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됐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투아와 타이리킬 그리고 조시 앨런과 스테판 딕스라는 이 넘버원 공격 옵션 간의 대결에서 좀 빌스가 웃은 것이 예, 결과적으로 이제 팀의 승리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앨런이 이날 뭐 쿼터백 레이팅 158.3점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뭐 320야드에 턴오버 없이 4개 터치다운, 뭐 완벽한 경기를 치렀고, 딕스도 이제 6번의 캐치, 120야드 3개 터치다운을 혼자서 해내면서 뭐 이 타이릭 힐과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에서 좀 승리를 거뒀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스테판 딕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 매치업이 됐었던 이 케이더 코후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뭐 낭낭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좀 좋은 기록을 남길 수가 있었는데 이날 뭐 여러 차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핀스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런 램지가 좀 빠졌던 것이 좀 뼈아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음, 딕스의 두 번째 터치다운, 세 번째 터치다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두 번째 때는 이 상대의 태클을 이제 스핀 무브로 이제 벗겨내면서 일종의 태클 브레이킹을 해내면서 또 야드 애프터 캐치를 만들어냈고 이 세 음, 번째 터치다운 장면에서는 이제 공을 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라우트 러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화려한 스텝으로 상대의 무게 중심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이제 세퍼레이션을 만들어낸 다음에 손쉽게 뭐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날 이제 딕스의 활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와이드 리시버라는 포지션이 단순히 쿼터백이 던져주는 공을 잡는 사람이 아니다. 예, 음, 그러니까 단순히 공만 잡아서는 최근에 뭐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좋은 리시버라면 공을 받기 전 혹은 공을 받고 난 이후에 스스로 어떻게 보면 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줄 알아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날 딕스가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준 활약이 아니었나 예, 또 음, 그런 뭐 감상을 좀 했었던 예,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A급 리시버와 S급 리시버를 좀 가르는 음, 어떤 장벽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 세퍼레이션 잘 만들고 뭐 던져주는 공 잘 잡으면 뭐 A급 리시버겠지만 그걸 잡은 이후에 이제 더 많은 야드를 나아가고 어떤 상대 수비의 어떤 태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벗겨내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야드를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이제 많은 선수들이 갖추고 있는 능력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이제 A급 리시버, S급 리시버를 가르는 그런 큰 장벽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돌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선 세 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43득점, 그야말로 이제 올 시즌에 뭐 모든 이제 득점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였는데 빌스를 만나서 이번 경기는 좀 잠잠했습니다. 음. 타이릭 힐도 뭐 4번의 터치, 72 스크리미지 야드에 그쳤고 사실 러닝백 이 데본 A체인이 이제 120 스크리미지 야드에 2개 터치다운으로 분전을 했지만 뭐 빌스의 활약에는 조금 못 미쳤던 활약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그래서 마이애미가 사실 야드를 전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400야드 가까이 전진을 하면서 이날도 많은 뭐 전진을 이뤄내긴 했지만 서드 다운 컨버전, 포스 다운 컨버전 상황에서 이 두 개를 합쳐서 13번 중에 3번밖에 이제 뭐 컨버전에 성공하지를 못했고 사실 앞선 세 경기에서는 뭐 투아도 굉장히 공을 빠르게 릴리즈하고 오펜시브 라인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색을 지금 하나밖에 허용을 안 했었는데 이날만 사실 4번을 내주고 말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빌스를 좀 추격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를 내주고 나서 이제 상승세 제동이 한번 걸린 돌핀스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빠르게 또 이제 리바운드를 하는가?
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만나는 상대가 자이언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팬서스거든요. 음, 특히나 이제 두 경기 모두 이제 홈에서 펼쳐지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 일정 자체가 이 돌핀스에게는 아주 달달하게 좀 느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깊숙이 숨겨둔 맛있는 간식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좀 고생을 했던 돌핀스였는데, 그래도 음, 집에 돌아가서 이제 그 간식을 꺼내 먹을 생각에 좀 다시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반면 이제 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너백 트레데비우스 화이트가 이제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하면서 카트에 실려 나갔어요. 예,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 결국에는 이제 시즌아웃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21 시즌에 11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이제 큰 부상을 당하면서 한 1년 정도를 쉬었고, 작년 한 11월 정도에 이제 돌아왔었던 이제 화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음, 시즌 이제 후반기를 뛰었고, 이번 시즌 초반까지 이제 잘 뛰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부상에서 돌아온 지 또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또 장기간의 재활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음, 좀 굉장히 안타깝고, 예, 뭐,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말고 또 재활을 잘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필드에서 만날 수 있기를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돌핀스와 빌스의 경기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 보겠고요. 다음은 이제 바이킹스와 팬서스의 경기입니다. 바이킹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첫 승을 신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1대 13으로 승리를 가져갔고 또 한 번의 이제 그 멸망전에서 바이킹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시즌 첫 승을 만들어냈는데요. 사실 또 커즌스가 또 경기 시작부터 커즌스 하면서 진짜 와 날아가나?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 이게 그래도 아직은 이제 바이킹스가 한 수 위다라는 걸 좀 보여줬고 다만 이제 커즌스의 경기력이 이날 뭐 99야드짜리 픽식스로 이제 오프닝 드라이브를 이제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전반 막판에도 또 인터셉션 하나를 허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바이킹스의 승리가 좀 쉽지만은 않아 보였었는데 이 수비의 도움을 받으면서 바이킹스가 첫 승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쿼터백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인기를 얻게 된 커즌스인데 그거를 좀 필드 위에서 잘 보여주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시즌 초반입니다. 예, 음, 그리고 뭐 이제 바이킹스의 승리 요인으로 좀 이야기를 옮겨가 보면 결국엔 이 세이프티 해리슨 스미스가 뭐 수은 갑이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7대 13으로 끌려가던 3쿼터 후반에 이제 스트립색 펌블을 만들어내면서 다른 동료 아마 원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원엄이 음, 이제 그거를 잘 공을 낚아채서 리턴 터치다운까지 또 연결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4쿼터 막판에는 이제 미네소타가 리드를 잡은 입장에서 이제 이걸 오히려 지켜야 되는 이제 그런 뭐 순간이었는데 연속 두 개의 색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승리를 확정을 지어주는 또 그런 이제 활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전을 만들고 승리를 지켜내는 이 어떻게 보면 한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지점에서 가장 존재감이 빛났었던 이 해리슨 스미스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날 케메이커 선수가 바이킹스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7번의 터치, 50일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첫 경기 치고는 뭐 나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활약을 한번 좀 지켜봐야겠죠. 음, 사실 램스 시절에 뭐션 맥베이 감독과 약간의 불화를 겪으면서 이제 시즌 초반에 좀 갑작스럽게 이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에이커스 개인에게도 굉장히 뭐 연장 계약을 위해서 중요한 시즌이고 또 새로운 팀에서 지금 새로운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미네소타도 지금 좀 이제 처져 있는 상황인데 이 에이커스가 좀 새로운 스파크를 좀 튀겨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펜서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발목 부상 때문에 한 주 쉬어갔었던 브라이스 영 선수가 이날 다시 이제 선발로 음, 나왔는데 수비진에서 여러 차례 좀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그 기회를 잘 살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해주신 99야드 픽식스를 제외하면 이날 펜서스가 13점을 기록했으니까 13 빼기 7을 하면 6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진이 직접 맞는 점수는 이제 필드골 두 개가 전부였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의 레드존 공격 기회가 있었는데 터치다운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거 이런 부분들 분명히 좀 아쉬웠고 사실 펜서스의 계획은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전체 1번 픽으로 훌륭한 유망주 쿼터백을 뽑았으니까 좋은 러닝백을 데리고 와서 이 선수에게 좀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뭐 이런 음.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지난 시즌 이글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일 샌더스를 데리고 왔는데 샌더스가 지금 시즌이 흘러가면서 아직 4경기이긴 하지만 점점 더 지금 뭐 기록이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펜서스의 플랜이 이런 지점에서도 잘 풀리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펜서스가 전패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애덤 딜런이 이제 이적 후에 처음으로 이제 친정팀을 만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팀 내 이제 최다 리시빙 야드인 76야드를 기록하면서 나름 좀 분전을 하기는 했는데, 펜서스 자체가 지금 그 빠르게 세퍼레이션을 만들어주는 이제 브라이스 형의 믿을 만한 타겟이 되어줄 수 있는 리시버가 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이날도 좀 그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S급 러닝백들도 어느 정도 라인을 타긴 합니다만 러닝백 쪽에서 이제 그 S급과 A급을 나누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라인의 도움을 크게 받지 않고도 본인이 전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여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데려왔었던 마일즈 샌더스가 라인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캐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뭐 그런 이제 A급 정도의 러닝백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쿼터백을 지켜줄 수 있는 라인 그리고 이제 러닝백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라인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펜서스는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 이제 브라이스 형이 그 뭐 색도 많이 당하기도 했었고 이 부분은 이제 브라이스 형 선수가 공을 좀 끄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오라인 쪽에서 그 본인이 마크헤드 선수를 놓쳐서 이 쿼터백이 색을 얻어맞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고 어쨌든 이제 그 7주차의 바이위크를 갖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1승을 좀 따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음, 근데 하필 또 일정이 지금 라이언스 그리고 돌핀스를 만나게 된단 말이죠. 어, 글쎄요. 바이위크 전까지 첫 승 기록하기가 녹록치만은 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두 경기 모두 이제 원정 게임이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마이애미의 일정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치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대들과 원정 연전을 치러야 한다는 그런 좀 악조건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펜서스가 뭐 아주 높은 확률로 지금까지는 이제 전패로 바이위크에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사실 보통 팀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위크를 맞게 되면 뭔가 좀 변화를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펜서스가 좀 어떤 뭐 기분으로 어떤 컨디션으로 바이위크에 들어가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해 볼 경기는 덴버 브론코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덴버 브론코스가 31대 28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바이킹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멸망전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 이 경기도 그런 경기였죠. 이제 음, 3패 기록하고 있는 팀들 간의 경기였고 결국은 이제 덴버가 시즌 첫 승을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날 경기에서도 덴버가 3쿼터 후반까지 28대 7로 끌려가는 그런 경기를 하면서 아, 이번 시즌 진짜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결국 이제 이 경기 막판에 또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음.
사실 지난주 이제 마이애미에게 77점을 했던 게 이제 덴버의 수비진이었잖아요. 사실 뭐 벤스 조셉 코디네이터를 포함해서 좀 많은 비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날 3쿼터까지 이제 그 리그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폼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이 쿼터백 저스틴 필즈에게 어떻게 보면 발도 아니고 이제 패싱 게임으로 좀 농락을 당하면서 음. 덴버의 수비진이 정말 좀 바닥까지 좀 내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좀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좀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필즈가 이날 28번의 패스 성공, 음. 80%의 패스 성공률, 335 패싱 야드, 4개의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했는데 제가 앞서 언급한 이 4개의 기록 모두 필즈의 커리어 하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개별적으로 봐도 다 커리어 하이 기록이 지금 4개가 한꺼번에 한 경기에 터진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정말 뭐 필즈 입장에서는 뭐 진 게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뭐 이보다 더 패싱 게임을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이제 좋은 기록이었는데 이거를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덴버의 이제 수비진이 그만큼 허점이 많았다. 이렇게 좀 봐도 무방하겠죠. 네, 저는 이제 후자가 조금 더 그 맞는 해석이 아닌가. 아니, 얼마나 심각하면 저스틴 필즈에게 이 많은 기록을 내주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록이거든요. 음, 네, 앞선 경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스틴 필즈가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이제 뭐 그 같은 팀 뒤에 헬멧에다가 패스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폼이 좋지 않은 쿼터백에게 이만큼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허용을 했다는 것. 필즈가 80%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으면 이건 뭐 말 다 한 거죠. 사실 수비가 거의 뭐 없는 수준이다. 사실 이게 없는 수준이라는 말도 좀 모자란 것 같고 수비가 사실은 상대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덴버가 잘 풀리질 않고 있었는데 뭐 어떻게 역전을 했냐? 뭐 그 과정에 대해서 그래도 짧게 좀 살펴보면 사실 자본테 윌리엄스 러닝백이 이제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언드래프티드 루키 러닝백 자릴 맥러린이라는 선수가 이제 투입이 됐는데 이 선수의 이제 빅플레이 한 방이 나오면서 좀 스파크가 튀겨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러셀 윌슨이 이제 이를 이어받아서 터치다운 패스 2개를 성공시켰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앞서 나가는 필드골 드라이브 때는 이 마빈 밈스에게 또 뒷볼을 하나 성공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합쳐져서 좀 많은 점수를 후반에 낼 수가 있었고 수비도 이제 좀 뒤늦게 좀 정신을 차렸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닉 보니토의 스트립색 펌블 유도에 이은 이제 쿠퍼의 리턴 터치다운이 하나 있었고 또 이제 필드골 앞서간 이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수비를 또 했어야만 했는데 그때 이제 또 카림 잭슨의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이제 추가 실점을 하지 않고 이제 승리를 확정 지을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덴버였습니다. 네. 앞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뭐 시카고를 상대로 이런 그 정말 졸전을 펼쳤다는 것 자체가 그 덴버의 좀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션 페이튼 감독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1승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베어스를 상대로 이런 경기를 보여줬다는 거는 올 시즌은 거의 조졌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음.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럴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덴버 입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스포츠 특히 이제 팀 스포츠에 대해서 이제 멘탈 게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어, 지난주에 77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리그 거의 최하위권의 팀에게 정말 대패의 위기까지 갔었던 그런 위기,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어쨌든 1승을 했다는 것 자체는 선수단에게 좀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모멘텀을 가지고 이거를 연승으로 바꿔낼 수 있느냐. 이것이 음.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다음 경기가 정말 뭐 어떤 팀인지 좀 궁금했는데 뉴욕 제츠와의 홈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츠가 뒤이어 이야기하겠지만 이번 주 패하긴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꽤나 또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덴버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참고로 이 경기가 또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 저희가 덴버의 시즌 프리뷰 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션 페이튼 감독과 전 덴버 감독이자 현 제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나다니엘 해켓이 좀 설전을 벌였던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저희가 5주 차에 만난다.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궁금하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둘 다 결국에 상황이 좋지 않게 만났습니다. 션 네. 페이튼은 좀 정말 많이 두드려 맞으면서 1승 3패. 음, 그리고 제츠는 이제 에런 로저스를 잃은 뒤에 1승 3패를 하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처지에서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또 벼랑 끝에 있다 보니까 더 치열한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음, 자존심 싸움까지 더해져서. 그래서 네. 다음 주 이 경기를 또 흥미롭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션 페이튼 감독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다니엘 해켓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이제 꼽을 줬었는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말만 안 했어도 사실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까지 비참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결국 이제 사람이 이제 입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제 체이스 클레이풀 선수가 이넥티브 명단에 이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부상이라던가 이런 이슈는 없긴 했는데 이날 이제 이넥티브가 되면서 경기를 나서질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지난주에 칩스와의 경기 이후에 팀이 나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내가 부진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맷 이버플러스 감독이 이제 그냥 너 나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넥티브를 시켰거든요. 아마 이제 뭐 다음 주 커맨더스랑의 이제 경기에서도 좀 제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런 선수들이 있죠. 이제 소위 말하는 악마의 재능. 참 이 선수가 멘탈이 저 바닥에 있고 뭐 사고도 많이 치고 문제가 될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안 쓸 수 없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전성기 시절에 뭐 안토니오 브라운이라든지 레비온 벨이라든지 이런 정말 그 문제가 많은 그런 선수들. 이제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체이스 클레이풀은 그 급 아니거든요. 음, 예. 근데 그런 급도 아닌데 지금 베어스에 건너와서 이런 식의 멘트를 하고 저는 이거는 조금 그 베어스가 단장이 바뀌었어도 결국은 베어스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부분 아닌가. 굳이 이런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려와가지고 물론 이제 급하긴 하죠. 하지만 급할수록 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냉정하게 뭐 저스틴 필즈로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뭐 트레이드를 하는 것보다 리셋 버튼을 누르고 뭐 이런 이제 선수들은 물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러니까 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운영의 묘도 좀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시카고가 시카고 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사실 아마 지난 시즌 중에 이 클레이프를 데려왔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 음, 당시에 이제 필즈를 도와줄 리시버가 너무 없다 보니까 2라운드 픽을 주고 이제 이 클레이프를 데리고 왔는데 음, 이게 결과적으로 전체 32번 픽이 됐으니까 거의 1라운드에 준하는 엄청난 밸류를 가진 픽을 주고 데려온 선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그랬다고 보기에는 이제 베어스에 와서의 활약이 좀 전체적으로 미미하고 뭐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팀 분위기를 지금 망치는 뭐 언행까지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팀에게는 좀 굉장한 지금 손실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사실 짧은 휴식 후에 이제 떨스의 풋볼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 이날 뭐 대역전패를 당했고 뭐 클리어풀은 또 이렇게 또 사고를 치고 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지금 전패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뭐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죠. 예, 그래서 베어스가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좀 극복하고 이제 재정비를 해서 경기를 치를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